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만 골라 그 안에 숫자를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코너를 보면서 가장 기대했던 코너입니다. 오늘의 숫자 50만 원. 네. 정부가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하게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이게 뭔가요? 일단 코로나19에 그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서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긴급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 휴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족 돌봄 휴가가 뭐야? 이런 제도도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로자라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지원법이거든요.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지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게요. 원래부터가 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코로나가 또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제는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을 해서 1일당 5만 원. 그래서 최대 10일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급이다 보니까 이거를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어제부터지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쓰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족 돌봄 휴가 썼는데 상관없어요. 1월 1일부터 쓰셨다 그러면 지원을 하셔서 꼭 이 지원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들어서 쓴 분들이나 앞으로 쓸 분들이나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 주진 않을 것 같고 명확한 사유별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게 언론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이하 자녀라든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자녀도 없는데 나랑 상관없나 보다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좀 감염병 의사 환자 아니면 병원체 보유자로 긴급하게 이런 분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됐다든지 휴업, 휴원, 휴고를 실시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도 또한 격일 등원을 할 때도 분반제 운영을 할 때도 그럼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 자녀를. 이럴 때도 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겁니다. 이제 등교 등원이 아예 중지된 경우도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아예 그냥 코로나19로 영향을 위해서 내가 아이가 원격 수업 이걸 넘어서 아예 자가격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긴급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썼다 그러면 이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원 요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대상자라도 지원 요건이 안 맞으면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자꾸 고용보험과 이게 고용보험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한데 근로기준법상 이제 공무직 근로자라든지 사립학교 직원 이런 분들은요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좀 헷갈리냐면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으로 사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 지원금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또 많이들 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비정규 근로자는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비정규직 근로자, 뭐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이분들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 사용했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다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 그래서 그 사업장에 내가 가사 사용인이죠. 우리가 보통 아빠 일 도와주러 간다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대상자 관련해서 워낙 케이스가 다양할 테니까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쭉 여쭤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자영업자. 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이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게 1인 자영업자도 아니고요. 1인 법인 대표도 아닌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자영업자는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왜냐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고용보험도 들어주고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본인도 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요 사업에 대한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확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그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긴급돌봄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두 번째. 자, 남편 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남편 또는 부인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친족 간 근로자성 인정은요,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노동청에 한번 내가 이러한 상황이고 한번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근로자이기도 해요. 이른바 투잡 뛰고 있거든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요. 그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일단 내가 근로자잖아요. 또 투잡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근로자라면 뭐 사업장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애매한 이 근로자가 바로 이 특수 형태 근로자인데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라고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특수 형태 근로자 중에서도 사실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지방노동청에 다시 한번 자기 케이스, 내가 이런 직종이고 업종인데 해당이 되는지를 문의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청, 관련된 지방노동청에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일단 애매한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문의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지금 제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족 돌봄 휴가를 저도 사용했어요. 근데 보자면 돌봄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가. 근데 제가 썼어요? 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돌봄 휴가는요,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뭐 육아 휴직이거나 아니면 전업주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근로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썼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그 연차, 휴가 등과 관련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어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되죠. 이제 연차 유급 휴가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건 대상 자체가 그냥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돌봄 휴가가 아니라 연차 유급 휴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연차 유급 휴가가 남아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이걸 써라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해가지고 지원금도 받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가족 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 소진과 무관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건 개인의 취사 선택 여부인데 저 같으면은 당연히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네네네. 먼저 가족 돌봄 오. 휴가를 먼저 쓰겠죠. 사실.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근로자인데 가족 돌봄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 중에 있어요. 요 네네. 휴직을 사용 중이면 받을 수 네. 있나요? 지원금? 사실 휴직 중인 사람은 네네. 휴가를 쓸 수 없잖아요, 사실. 아,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 이게 내가 그러네요. 휴직 중인데 휴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 정말 이게 지물이 많아요. 이게 내가 육아휴직 중인데 맞아요. 그래도 좀 받고 싶어서.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니까 네네. 그럼 나도 지원금 받을 수 있느냐. 근데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뭐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이 가족 돌봄 네. 휴가요. 뭐 사용하다 네. 보면은 좀 끊어서 쓰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연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단위로 하루하루 끊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원금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고요. 하루, 이게 8시간인데 5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도 3월 21일, 그냥 어제부터 22년 12월 16일까지인데 이게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네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가급적 조기 신청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돌봄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5만 원씩. 요거는 빨리 신청해라. 왜 예산 그러냐면 바닥나나요?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끝나면 네. 없어요? 이게 끝나요. 아.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 이 공문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휴가는 언제든 쓸 수 있죠. 근데 네네. 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네. 일단은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근로자고 내가 가족 돌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라도 저 같으면 빨리 쓰겠습니다. 그냥. 네. 빨리 쓰고 예산 떨어지기 전에 좀 빨리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기 신청 요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되신 분들은 신청을 꼭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 신청 방법은요. 네네.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누리집 가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딱 배너로 아예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또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급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요. 네네. 그다음에 사업주에게 또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요거 작성하고 요게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우편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14일 이내로 지급 결정 및 통지가 되고 본인 계좌로 이제 지급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중요한 게 서류를 꼭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살짝 걸리는 게 네. 사업주한테 뭘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네. 나 싫은데?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그 법으로 보면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그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이거는 허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위반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눈치 보여서 약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 네네. 신청하시면 네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해줬어요. 해주긴 해줬는데 네. 이 갔다 오고 났더니 저기 어디 한직 부서로 밀려나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뭔가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사업주는요, 근로자가 뭐 가족 돌봄 휴가 쓰겠다고, 그리고 실제 사용도 하고,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사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또 형문화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사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네. 신고해. 신고해 이런 데 있으면 신고해라고 해서 신고를 네. 받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이렇게 배너로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크게. 네. 신고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휴업,
휴직, 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이 당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6명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신고했으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네, 이거 하시면 안 네. 됩니다. 사장님들. 인사상 불이익 네. 주시면 안 되고요.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또 반대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네. 50만 원이 탐나가지고 이게 약간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부정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뭔가 처벌을 조항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는요, 부정수급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데, 사실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거 또 약간 막상 느낌이 꽁돈 느낌이라서. 예, 맞습니다. 이게 막상 신청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입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또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금액을 환수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과금을 이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근로자가 아닌데 마치 근로자인 허위 신고를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 허위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필연적으로 서류 위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서류 위조, 변조는요 부정수급에 속하고요. 무엇보다 서류 위조는 엄청난 불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류 위조, 변조는요 형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50만 원 받자고 예,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위험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게 근로자고 그다음에 긴급 고용 돌봄을 받아야 되는 휴가를 내가 써서 지원금을 받은 그런 분들만 명확하게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은 정리하자면 내가 네. 약간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애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노동청에 문의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자라고 그리고 사장님들은 이거 해주셔야 된다. 법으로 다 해주시게 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